저 개인적으로는 이란 문제 전쟁 관련해서는 뭐 다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빨리 전쟁 끝내라고 난리를 치지만 이제 좀 더 대국적인 대세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란의 정치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전략적인 목표나 비전으로 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정권이 나토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동맹국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그런 싸가지 없는 행동들을 과감하게 사과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하고 조금 이제 이란의 정의 실현에서 대국적인 대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하려고 한다, 같이 좀 도와다오, 같이 하자라는 이런 이제 자세 전환이 필요하죠. 그게 지금 이제 기대의 난망이라는 게 지금 이제 기대의 난망이라는 게 현실적인 이제 그게 이제 현실이죠. 이제 본제로 돌아와서 글로벌 경제 전체 입장에서 가장 핫 이슈가 뭡니까 지금? 미국-이란 전쟁이죠. 하여튼 미국-이란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 같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소유 패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좀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은 약간 좀 설득력이 없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유 패권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이제 정말로 그런 거라면 만약에 이제 이란이 항복을 하든 아니면은 뭐 항복을 안 하든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끝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중동산 석유가 또 이란 석유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차단된다고 생각되세요? 글로벌 경제 보고서에서 이제 설명한 게 있어요. 그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났는데 미국은 석유가 이제 남아돌잖아요. 그래서 순수출 국가예요. 근데 그러면 미국은 석유 값이 안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 논리로 치면은, 단순 논리로 치면. 근데 미국 소고기 똑같이 올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이 쌀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는데, 국제 쌀 가격이 올라가면은 베트남 쌀 가격은 안 올라가냐? 올라가죠. 국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가죠. 그거와 똑같은 이제 논리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대부분이 경질유예요. WTI 같은 텍사스 경질유. 근데 이제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 대부분이 중진유예요. 그러니까 정제시설이 달라요. 정제시설이.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이 미국산 원유를 수입해서 할 수 있느냐 하려면은 경질유를 정제할 수 있는 정제 공장을 새로 지어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한 게 석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일단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죠. 말씀하신 것처럼 베네수엘라도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이란도 공격을 한 게 이제 산유국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란산 원유나 중동산 원유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장악을 하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죠. 사우디 원유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너 이거 여기다 팔지 마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전쟁 전에도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죠. 석유 패권 때문에 했다라는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중동의 그 원유 수출에 거의 뭐 그 80%인가요? 85%가 다 아시아로 오는 거기 때문에 아시아로 오고 근데 아시아 쪽 유럽으로 보내봐야 유럽에서 그걸 감당할 게 수요가 없는데 중동산 이제 원유나 천연가스의 주력 시장은 아시아. 유럽은 러시아가 아킬레스건이었죠. 우리 러우 전쟁 때 타격이 컸죠. 근데 러우 전쟁 때는 사실 아시아는 그렇게 또 심각하게 뭐 위기나 이런 것들 못 느꼈죠. 유럽이 문제였죠. 유럽이. 예. 지금 이제 그 중동 그 호르무즈 해변 유럽은 사실 그렇게 또 심각하게 타격을 아시아처럼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아시아가 문제지. 아시아 중에서도 이제 비축이 적은 나라. 그런 나라가 문제죠. 제가 예전에 유튜브 동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어떤 이제 관점에서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죠. 뭐였습니까? 대국적인 관점, 대세론적인 관점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이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란 전쟁도 이게 제3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면 이란 공격을 했을까? 아니면 이제 공격을 해버렸어요. 해버린 상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 대세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중동 전체의 어떤 그 안전보장 문제를 어떻게 할까? 라는 관점에서, 그런 그 관점에서 그 미국-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뭐랄까 조금 체계적이고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뉴스나 이런 데서 막 이야기도 많고 뭐 유튜브나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지만 내가 정말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이고 또는 세계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미국-이란 전쟁을 했어야 했나 라는 문제 그다음에
일단 이제 벌어져 버려서 했어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전쟁을 그냥 지금 현 상태에서 끝내는 게 옳은가 아니면 계속하는 게 옳은가? 그럼 계속한다라면 뭘 목표로 해서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도로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전쟁이 끝났을 때 중동 지역 전체의 안전보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무슨 말까지 나오고 있나요? 미쳤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정신 이상자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이전에는 이란 전쟁 전까지만 해도 이러면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 초창기 때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미 정신분석학적으로 정신병리학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 이제. 거의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는 그런 행태가 단순히 이게 자기애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차원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작년 영상 시작 초창기 때 했잖아요. 근데 주목을 못 받을까? 근데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저는 미국 내에 이른바 이제 정신병리학이나 정신과 또는 정신분석학계 쪽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의식구조, 사고방식이나 행태, 이런 것에 대한 자료들을 쭉 한번 이제 조사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물론 저도 그런 의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간간히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참여했던 강요들 있잖아요. 좀 볼턴 안보보좌관이라든지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볼턴 같은 사람은 백악관 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예전에는 네오콘이라고 해서 굉장히 한국 사람이 싫어했어요. 볼턴 사람이 네오콘이라고 해서 아들 부시 때 9.11 테러 이후에 이제 이라크 공격할 때 네오콘의 선봉 역할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여자 국무장관 했던 라이스 컨돌리 장관 뭔가 하는 사람 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제 양당 체제에서의 나름 뭐 이렇게 정통 보수 중에서도 계파 중에서 이제 약간의 좀 이렇게 극우적인 성향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될 정도이지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어떤 선을 넘어서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저도 예전에는 네오콘들을 싫어했죠. 예전에 네오콘들을 욕도 많이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의 직접 트럼프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일했던 사람들로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평가, 이런 사람들의 평가들을 쭉 봤어요. 그 평가들을 쭉 본 결과 제 판단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처음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이코패스에 가깝다.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상태라고 보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제 더욱 일기하고 2기를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기 때는 못 모르고 막 좌충우돌 하다가 끝나버렸다. 그리고 1기 때는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 서로가 몰랐다 이거예요. 모른 상태에서 그나마 이른바 보수 세력 가운데서도 정신이 온건한 사람들이 어쨌든 입각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견제를 했다. 견제를 한 과정에서 이제 다 잘리고 뭐다고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트럼프가 폭주하는 걸 막았다. 트럼프도 뭘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이거예요. 근데 2기 때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냐?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말했죠? 트럼프 칠드런을 키웠다라고 그랬죠. 트럼프 빠돌이들을 키워가지고 내각으로 포진시킨 거죠. 여러분들 봐보세요. 미국이나 이런 외신 뉴스 화면 같은 거 보면 뭐 국무장관이든 국방장관이든 뭐 재무부 장관이든 트럼프하고 같이 나와서 할 때에 대통령 가까이서 막 이런 게 정상적이냐. 보통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에서 어떤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트럼프 칠드런을 포진시켜서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저항적인 그런 이제 행태를 보일 거다.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거다. 근데 이 트럼프 칠드런도 질이 떨어진다. 수준이 떨어진다. 왜냐면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과 제정신인 사람이 트럼프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 자리 얻으려고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안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한 자리에 눈이 뒤집혀진 그러면서도 질이 떨어진 사람들이 그렇다. 한국 지금 정치권이 그렇잖아요. 너 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정치권 자체가 지금 이제 일반 국민들의 수준을 이렇게 하고 완전히 이렇게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이제 떨어져 버린 게 문제지만 어쨌든 뭐 관세 정책 같은 거 그때도 이제 이야기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버티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이렇게 말이 이렇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버티면 어느 정도 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거다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누구냐면은 일본이 먼저 이렇게 가서 손들고 가서 이렇게 협상을 해버린 거예요. 작년 8월인가? 15%로 합의를 해버린 거죠. 버텼으면은 트럼프 대통령 폭주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헤맸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버텼으면은 재판 소송 해가지고 이제 패소됐잖아요. 버텼으면은 트럼프 길을 꺾어놨을 건데, 일본이 먼저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어버리는 바람에 모두가 이제 줄줄이 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진 거죠, 완전히. 그게 사실은 지금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공격을 했는데,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이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볼턴 안보보장은 뭐라고 말했냐면, 저 사람은 하루밖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다. 딱 생각이 하루만 간다라는 거죠. 그건 뒤집은 단순하다는 거고, 단순하고 늘상 말이 뒤집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 말도 잊어먹어버려요.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그렇게 아주 그냥 쉽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또 트럼프 일가하고의 패밀리하고의 관계는 어떨지는 잘 아직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밝혀지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면,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다라면, 첫째는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마약이라든 그런 마약 국가들 있잖아요.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란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것들 확 쳐버려가지고 전부 싹 쓸어내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죠. 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했던 이유는 뭔가요? 예를 들어 바이든 정권 때 그런 거 못하고 다른 정권 때 못하고 아니면 어떤 유엔이나 나토나 이런 데들이 그런 것을 못하거나 안 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이제 이른바 이제 국제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그냥 정의라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물론 또 정의가 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정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마약들은 퇴치를 해야 되고, 범죄 행위들은 어쨌든 간에 퇴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과 같이 이건 신정국가야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죠. 국제법상으로는 주권을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건 이란 국민의 선택이야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란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저항을 하고 있나요? 얼마나 또 희생을 하고 있나요? 현실적으로. 몇만 명이 막 희생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신정국가라는 게 지금 중세시대 이야기지, 요즘 왕정까지는 왔었잖아요, 이란이. 왕정에서 이제 지금 중동 지역에 대부분이 지금 왕정이죠, 산유국가들이. 왕정인데, 일단 이제 개방형이죠, 왕정이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역사적인 어떤 발전 과정을 보면은 이제 민주정으로 가야 되는 과정을 겪겠죠.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그런 이제 통치 체제를 갖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원유라든지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그걸로서 이제 다들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먹고 살 만큼 사니까 반발이 없는 거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당연히 그런 이제 왕정에 대해서는 반발도 이렇게 거세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란 같은 경우도 그 팔레비 왕정에 쫓겨난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경제적으로 중산층을 이렇게 키우지 못하고 중산층의 어떤 삶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귀족 계층들만, 특권 계층들만 챙겨 먹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혁명으로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퇴보를 했죠, 이란은. 역사적으로. 옛날 우리 정책 아카데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대 이제 절대 황제 권력에서, 그 다음에 중세시대 종교 권력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근세 이제 왕정 국가로 넘어오고, 이제 근대 이제 민주정 공화정으로 넘어오고,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겪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은 과거 역사적으로 선진국이, 지금 현재 선진국이 못 사는 나라나 이런저런 나라들 착취하고 식민지화하고 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역사적인 발전 과정으로 보면은 그런 선진국이나 잘 사는 나라들의 대부분이 그런 이제 과정들을 겪어왔다 이거예요. 민주정으로 이렇게 지금 진화를 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도 당연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발전을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그 왕정이나 해서 민주정으로 가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왕정을 타도하고 거꾸로 중세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중세로 돌아가면서 그 중세 종교 권력을 뭘로 유지를 합니까? 북한처럼 권력 손칼로 탄압을 하는 걸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 이란의 어떤 이렇게 정치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 용납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용인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문제 같은 경우도 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국제사회가. 저건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민족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말살시켜버리고 지워버리는 건 정의에 반한다라고 생각하니까 현실적으로 국제법상으로는 어떻게 하기가 당장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서 세워주기가 힘들으니까 낑낑거리는 거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그 도덕성이랄까 정의랄까요?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못하는 이유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낑낑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란 문제나 다른 뭐 북한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네. 그런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도 뭐냐 이거예요. 중국이 만약에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라면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우리가 중국에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갖겠느냐 이거죠. 아니죠. 예, 어마어마한 이제 그 민주국가가 바로 옆에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 바다를 맞대고 있다. 하는 점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공존할 수 있는, 공생공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견제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죠. 정치 체제 때문에 그렇죠. 가치관이 다르고 그 가치관의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정의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마약 범죄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대착오적인 어떤 이른바, 얼마 전에 교황이 그렇게 말한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자들이 이게 모든 대다수 국민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억압하고 있다. 라는 뭐 그런 것들이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제정신이 아니든 뭐 개차반이든 뭐 간에 베네수엘라를 치고 이란을 치고 뭐 그 이란을 공격한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쳤다라 공격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것의 정당성이나 어떤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왕에 이란을 공격했다라고 하면 이란으로서 최선의 정의를 실현하는 쪽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란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의 정의를 실현하는 쪽은 뭐냐. 지금 이란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2000년 이후에 한 4차례인가? 올 연초에도 지금 수천 명이 지금 죽었죠. 반정부 시위해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다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란이 도시화율이 거의 80% 육박을 해요. 근데 도시 지역은 세속주의, 이른바 이제 같은 이슬람이라도, 이란이 뭐 신정국가이고 뭐고 저쪽도 가기 때문에 저건 이렇게 결사항전할 거야. 라고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달라요. 예, 그런 맹목적인 신정국가에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에서 밥그릇을 얹혀놓고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 권력 체제 속에서 밥그릇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도시 지역 사람들은 세속주의야. 그래서 또 과거 왕정시대 때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사람들은 민주정으로 전환을 원해.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실제로도 저는 그게 더 현실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 지역 사람들은 이런 신정 독재 권력에, 종교 독재 권력에 밥그릇을 얹혀놓고 있는 사람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체제 변화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천 명씩 죽어가면서도 계속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란이. 만약에 그걸 원하지 않으면 시위가 일어날 리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이란을 공격했든지 간에 어차피 이왕에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란의 정의를 실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게 어떤 방식이 이제 이란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는 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달성하느냐, 아니면 전쟁을 계속하는 게 정의를 실현을 달성하느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휴전 협상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휴전을 하든 종전을 하든 하는 것이 이란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지름길인지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끝장을 볼 때까지 전쟁을 하는 게 이란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인지, 어느 쪽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하면 정정부가 휴전을 해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국제사회 대부분이 당장에 지금 이제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석유 위기에 부딪혀서 힘드니까 당장에 힘드니까 전쟁 빨리 끝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6주에 걸쳐서 한 전쟁은 뭐냐 이거예요. 트럼프 욕만 하고 끝내버리면 되냐 이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했든지 간에 이왕이 한 거라면 이란의 정의를 실현하는 쪽으로 또는 중동 지역 전체의 안전보장을 실현하는 쪽으로 전쟁을 이렇게 결말을 그쪽으로 몰고 가야 된다. 이건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싱크탱크나 이런 데 상당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제사회야 당장에 힘드니까 빨리 끝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그 길게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득이냐 이거예요. 세계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전쟁을 끝판을 이렇게 끝장을 볼 때까지 해서 이란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동안에는 더 고통이 더 따르겠죠. 그만큼 전쟁이 계속되는 기간만큼 고통이 따르겠죠. 세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딱 전쟁을 끝내버리고 문제는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킨 상태로 놔두는 것이 더 이게 득이냐, 어느 게 더 득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세계 대통령이거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위치에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 기준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란이 어마어마한 자원부국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민주공화국으로 정치 체제가 바뀌면 세계 경제가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 혜택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게 그냥 이란을 민주주의 국가로 바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런 자원 이야기를 해서 해야 더 조금 그나마 말빨이 좀 먹히지 않을까 싶어서 사탕 발림을 해놓은 거고. 근데 실제로 이란이 그 중동에 정말로 그 민주공화국이 민주적 국가로 바뀌게 되면 중동의 패자가 되죠. 중동의 패자가 되죠, 이란이. 그 나라를 만들면은 굳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석유 패권 장악에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베네수엘라, 이란 석유 한다라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석유 패권을 장악할 일도 없지만 전쟁을 해서 그렇게 중국을 견제를 한다라는 것도 설득력이 없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란이 이렇게 민주적으로 탁 바뀌어버리면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어떤 그 관점, 목표, 비전 이런 관점에서 이란 문제를 이란 전쟁 문제를 국제사회가 보고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나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게 더 저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명하다. 세계사적인 어떤 정의 실현이나 발전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태 전쟁을 끝내버리면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더 이제 악화돼 버리는 거죠. 더 악화돼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란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3개월을 저는 못 버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영상에서. 지금 이제 6주니까 한 달 반 지났죠. 지금 이란은 이렇게 뉴스가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안에 들여다보면 부서질 대로 다 부서져 있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폭격으로 안 부서진 게 없다라고 보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능력이 사실상 이렇게 무슨 지하에다가 무슨 무기, 미사일을 감춰두고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우각성을 해가지고 나토하고 내가 그동안 너무 좀 과해서 오버해서 미안해. 우리 같이 좀 해가지고 이란을 조금 지상군 좀 해가지고 좀 하자. 이란 전토를 장악할 필요도 없어요. 걸전도 없이 몇 개만 그냥 딱 가서 장악하면 돼요. 장악하고 정권만 딱 바꾸고 그냥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 가지고 저쪽 하지만 지금 그 공포에 다 떨어가지고 이렇게 협상장에 나오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나와야 되겠죠. 협상 실패하면 또 암살당할 거 아니에요. 폭격 맞아 죽든지. 거의 그 지휘부 80% 가까이가 다 지금 죽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오합지졸인 상태일 거라고요 지금.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이란 문제 전쟁 관련해서는 다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빨리 전쟁 끝내라고 난리를 치지만 이제 좀 더 대국적인 대세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란의 정치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전략적인 목표나 비전으로 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정권이 나토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동맹국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그런 싸가지 없는 행동들을 과감하게 사과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하고 조금 이제 이란의 정의 실현에서 대국적인 대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하려고 한다, 같이 좀 도와다오, 같이 하자라는 이런 이제 자세 전환이 필요하죠. 그게 지금 이제 기대의 난망이라는 게 지금 이제 기대의 난망이라는 게 현실적인 이제 그게 이제 현실이죠.